첫 번째 단어는 수와 연산이라고 하는 내용이야. 수와 연산에 관한 내용. 그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 여기서부터 보면, 이렇게 다양한 재밌는 내용들이 들어있구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오늘 함께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쉿 비밀번호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볼게. 그림 봤더니 지금 문을 열려고 하는데 뭐였지? 까먹은 거야. 깜빡한 거지. 자, 어떤 내용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주세요. 유선영. 선영아 읽어줘. 이메일을 확인할 때, 집에 들어갈 때,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밀번호입니다. 그치. 여기까지 읽어주세요. 노아린. 비밀번호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스마트폰 등에 접근 가능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때 사용하는 보안수단입니다. 자, 여기까지 읽어주세요. 김도연. 학교를 마치고 잘 들려. 읽어주면 돼.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분은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치? 여러분도 집에 요렇게 생긴, 그치? 도어락 다 있지 않아? 응? 다 비밀번호 눌러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열쇠는 아니지만 갖다 대면 열리는 그런 것들 갖고 있을 거야. 그치? 자, 여기까지 읽어주세요. 누가 읽을 차냐? 하나, 둘, 셋, 네 번째니까. 김서아. 서아야. 서아가. 서아 읽어주세요. 목소리 들려요? 잘 들려요. 네.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해 위에서도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치. 자, 여기까지 읽어주세요. 이지우. 문서는 비밀번호를 누를 때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숫자판서도 비밀번호를 숫자판이 왜 모두 같은 모양인지 궁금했습니다. 자, 성원이가 끝까지 읽어줘라. 윤성원. 비밀번호를 누르는 숫자판이 한 자릿수로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누르는 번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키즈폰이나 사용할 때 전화기도 그렇지. 보면 이렇게 누르는 번호판이 이렇게 있지. 얘네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알지? 1, 2, 3, 4, 5, 6, 7, 8, 9, 0, 그 다음에, 여기 별표가 있나, 이렇게? 여기 샵이 있나, 이렇게? 별표랑 샵 위치가 바뀌었나? 아무튼, 얘네들 위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확인해볼까? 선생님 핸드폰 어딨지? 이렇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번호 하나씩 누르게 되어 있을까? 너무 당연한 거지? 그지? 너무 당연한 거지. 여기가 별이구나. 여기가 샵, 이렇게다. 이렇게 생겼는데, 왜 번호를 하나씩 누를 수 있게 되었을까?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도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만약에 선생님 지금 여기 일하는 여기 사무실, 연구실에 들어오는 문을 열 때 비밀번호가 1, 2, 3, 4번이다 라고 해보자. 이렇게 4자리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올 수 있어. 그치?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을 누르면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지.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뭐냐면 1번과 2번이 붙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버튼이 하나씩 눌리는 게 아니고 1번과 2번이 같이 붙어 있다고 해봐. 그러면 1, 2번을 한 번만 누르면 되니까 4번 안 누르고 몇 번만 누르면 돼. 3번만 번호를 누르면 되겠지. 그지? 번호 버튼을 3개만 누르면 문을 열 수가 있단 말이야. 번호를 한 번 덜 누르면 더 빨리 문을 열 수 있으니까 편리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네들이 만약에 붙어 있다면 1번과 2번은 항상 함께 사용돼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함께 반드시 사용해야 되니까 1번과 3번, 1번과 4번, 1번과 5번 이런 버튼들은 만들 수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숫자판이 한 자릿수로만 한 개씩 눌릴 수 있게 만들어진 이유는 다양한 숫자들의 조합을 사용할 수 있게, 어떤 번호든지 사용할 수 있게. 여러 번 눌러야 되는 불편함은 있지만 다양한 숫자 조합을 사용해서 우리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야? 다른 사람이 문을 잘 열 수 있게 하려고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숫자 조합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숫자판이 한 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를 읽어주세요. 배주원. 주원아. 잠깐만. 주원아 말하고 있니? 마이크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치? 수지가 비밀번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두 친구 중 누구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정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고마워. 잘 읽어줬어. 민수와 수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민수는 난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이 절대 알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난 앞으로 385671903746이라는 비밀번호를 사용하겠어. 이렇게 했단 말이야. 몇 자리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자리의 비밀번호를 사용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수지가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다가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면 까먹으면 어쩌려고 그래.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비밀번호를 만들었지만 나도 까먹어서 접속할 수 없으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나는 375라는 비밀번호를 사용할 거야. 어때? 여러분 생각하기에 두 친구 중 누구의 말이 옳다고 생각해? 자, 누구의 말이 옳다고 생각해? 자, 이렇게 한번 볼게. 선생님, 저는 민수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아니요, 선생님, 저는 수지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겠지. 그지? 있지. 벌써 채팅창에 의견을 올려주는 친구가 있어. 그치? 선영이는 수지의 이야기가 더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자, 그럼 민수가 옳다고 선택한 친구는 10점. 수지가 옳다고 생각한 친구는 5점. 이렇게. 누구를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점수가 다를까요? 민수를 선택한 친구는 10점이고 수지를 선택한 친구는 5점. 이렇게 해서 누구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정하는 거에 따라서 점수가 다를까요? 아니에요. 이 문제는 앞으로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업에서 굉장히 자주 보게 되겠지만 둘 중에 어떤 친구의 의견이 맞다고 정한다고 해서 점수가 달라지지 않아요. 대신 무엇이 중요해요? 항상 선생님이 강조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알겠지?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해 줄게요. 지금 또 채팅창에 올라오는데 선생님 둘 다 맞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둘 다 맞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것도 조심해야 해요.
자, 선생님은 지금 문제에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두 친구 중에 누구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정해보라고 했어. 정하라고 했어.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고 한 거야. 근데 둘 다 맞아요 라고 하면 어때?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둘 다 선택하면 선생님이 지금 낸 문제에 대한 답으로 올바를까 아니면 잘못 답한 걸까? 어떨 것 같아? 응? 둘 다 옳아요? 아니면 둘 다 틀려요? 아니면 두 친구 다 두 사람의 의견을 다 합해서 써야 돼요? 이렇게 둘 다 맞다라고 이렇게 답을 정하지 않도록 하세요. 알겠죠? 선생님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누구의 의견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해. 그러니까 둘 다 맞아요 보다는 민수의 이야기가 맞다, 수지의 이야기가 맞다 한 명을 딱 정한 다음에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유를 이야기해주면 좋겠다. 알겠어? 응? 자, 그러면 오늘은 첫 수업이니까 원래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잘 마이크를 열어주진 않지만 오늘은 첫 수업이니까 재밌어야잖아, 그치? 한 명씩 한번 얘기해볼까? 선영이는 누구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해? 선영아. 지금 마이크 열렸어. 말로 하면 돼. 선영아, 누구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해? 수지의 의견요. 그 이유는요? 이유는 민수는 너무 숫자를 길게 하면 그걸 까먹을 수 있고 수지는 짧게 하니까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지. 선영이의 이야기는 비밀번호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너무 길어서 까먹으면 안 되니까 수지의 의견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린이는 어떻게 생각해? 수지요. 수지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까먹으면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자기만 손해잖아요. 그렇지. 까먹으면 다른 사람도 집에 못 들어가지만 나도 못 들어가지. 큰일 났지, 그지? 맞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현이는 어떻게 생각해? 민수는 너무 비밀번호 길게 해가지고 자기는 못 기억하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수지는 짧아서 기억도 잘 되고 다른 사람도 모를 것 같아요. 너무 짧으면 다른 사람이 알아챌 수도 있지 않을까? 도현이 어떻게 생각해? 그런 것 같아요. 도현이는 그래서 민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해? 수지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해? 수지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좋았어. 도현이 이야기를 들어봤어. 김서아, 서아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고 3kg는 따로따로 해서 잘은 못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아도 수지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네. 375는 숫자가 서로 다른 숫자니까 조금 다른 사람이 알아내긴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치? 네. 좋았어. 지유는 어떻게 생각해? 민수, 수지야. 수지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야? 민수 말이 때리면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아무도 집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치. 아무도 집에 못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짧게 만들어서 나는 좀 집에 들어가자. 이거지. 좋았어. 서연이는 어떻게 생각하지? 서연아? 서연아. 서연이 마이크가 죽었네. 아까 문제 한번 읽지 않았나? 배주원, 주원아? 민수요. 민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수지요, 수지. 수지야? 이유는? 왜냐하면 길면은 기억을 잘 못할 것 같아서 짧게 나와서 수지로 되겠어요. 그래? 아까 똑같이 물어본 건데 너무 짧으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해서
수진의 집에 막 들어가고 그러지 않을까? 도둑이 수진의 집에 침투하고 그러면 어떡해? 주원의 생각은 어때? 너무 짧으면 다른 사람이 알아챌 수 있지 않을까? 주원이 어떻게 생각하니? 좋았어. 좀 시간이 걸리는 것,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성원이는 어떻게 생각해? 수지요. 수지. 이유는? 짧으니까 집에 들어갈 때 비밀번호를 잘 기억해서 다른 사람이 같이 들어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더 짧아서 좋을 것 같아요. 좋았어. 친구들 대부분이 수지의 의견이 옳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기가 숨기면 되지 않아요. 그렇지? 숨길 수 있지. 사실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마구 알려주는 경우는 없잖아. 다 숨기니까 비밀번호잖아. 그치? 그런데 그 비밀을 알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도 친구가 비밀이라고 하면 왠지 알고 싶지 않니?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비밀번호를 알아내지 못하도록 이렇게 길게 번호를 정할 것이냐, 내가 사용하기 편하도록 짧게 정할 것이냐. 그지? 비밀번호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돼, 안 돼? 다른 사람은 알면 안 되잖아.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기억해야 되지. 그치? 그래서 이 서로 다른 두 가지 목적,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려면 길게 해야 되는데 내가 기억하기 쉽게 하려면 짧게 해야 되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여러분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은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선택을 한 거고, 민수를 선택한 친구도 있을 수 있겠지. 그지? 민수를 선택한 친구는 왜 그러냐?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이 절대 알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니까 길게 복잡하게 만들어야 해요. 이렇게 그 이유를 말해볼 수도 있겠지.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다 물어봤지. 여러분에게 물어봤는데 민수인지 수지인지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나? 아니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가 중요하다고 했나? 이유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 답을 적을 때는 민수요, 수지요 라고 적은 다음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적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지? 자, 여기 내용 보면 그렇다면 비밀번호는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을까요? 본인만의 비밀번호를 만들고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지. 선생님, 저는 비밀번호를 땡땡땡땡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이것까지 꼭 써야 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비밀번호를 하나 정해보세요. 꼭 숫자만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숫자 말고 문자를 사용해도 되고요. 알파벳 같은 걸 말하는 거야. 기호 같은 것을 사용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몇 자리, 꼭 4자리가 아니어도 돼요. 더 많은 자릿수여도 괜찮아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는지, 여러분이 만든 비밀번호를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유를 써주면 됩니다. 알겠지? 지금은 선생님이 물어보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주고 다음 시간에 어떤 비밀번호를 만들었는지 확인할 거니까. 어떻게 하면 멋진 비밀번호를 만드는지 앞에 동영상에서 여러분이 본 내용을 활용해도 될 것 같아. 아니면 자신만의 어떤 비밀번호를 만들고
나는 기억하기 쉽지만 다른 사람이 기억하기 어려운 거 있지. 선생님, 저는 제 생일로 비밀번호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생일을 기억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제 생일을 잘 모르니까요. 생일로 비밀번호를 만들면 어떨까? 좋을까 안 좋을까? 다른 사람이 쉽게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너 생일 언제야? 이렇게 물어보면 쉽게 얘기해 주잖아. 선생님, 저는 전화번호로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전화번호는 여러분 말고 친구들, 선생님, 친척들 다 알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비밀번호를 만들 때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만든 멋진 비밀번호를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비밀번호를 만들어 오시는 것이 오늘 선생님 내주는 첫 번째 숙제 될 거고요.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봅시다. 주사위 게임 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두 친구가 주사위 갖고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지? 보드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지? 그제? 어떤 내용인지 여기까지 읽어주세요. 유선영. 지우와 슬기는 주사위 2개를 이용하여 재미있는 보드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져 나오는 눈을 수행한 만큼 앞으로 나가는 게임입니다. 그치? 그런 게임 많지? 2개 던져가지고 합해서 몇 칸 가는지 뭐 그런 거. 자, 여기까지 읽어주세요. 노아린. 게임에서 꼭 이기고 싶은 지우는 주사위 눈의 합이 큰 수가 되기를 바라며 주사위를 던졌지만 매번 슬기보다 작은 수가 나왔습니다. 속상하지, 그지? 끝까지 읽어주세요. 김도현. 지우는 주사위를 이용한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 슬기를 이기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지우는 어떤 주사위 게임을 만들었을까요? 고마워. 잘 읽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주사위를 가지고 이런 보드게임 같은 거 해본 적 있죠? 그치? 선생님, 저는 아직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주사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친구 있냐? 선생님, 주사위 그것이 무엇인가요? 먹는 건가요? 이렇게 궁금해하는 친구들 있어? 아니지. 주사위는 한 번씩 다 본 적 있지. 이렇게 생긴 주사위 말고 다른 주사위 아니면은 뭐 주사위 역할을 하는 뭐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는 룰렛처럼 생긴 그런 뭐 주사위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꼭 이런 모양이 아닌 다른 모양의 주사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렇게 생긴 주사위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거예요. 자, 1번 어떤 내용인가요? 김서아 문제 읽어주세요. 주사위의 모든 모양과 크기가 같다.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고마워. 잘 읽어주었어. 자, 보면 여러분 주사위를 다들 봐서 알겠지만 모든 면의, 그러니까 요 면과 그 다음에 요 면과 그지?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요 면, 모든 면의 모양과 크기가 똑같지.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모양과 크기가 같지 않은 주사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자, 선생님이 새로운 모양의 주사위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과 보드게임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주사위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주사위를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주사위를 만들었어. 여기가 6, 여기가 2, 여기가 1 이렇게 돼 있어. 2는 좀 그러니까 얼마로 할까? 한 4 정도로 할까? 3 정도로 할까? 자, 이렇게 된 주사위를 선생님이 만들었어. 어때? 이렇게 생긴 주사위를 던지면 1이 잘 나올까? 6이 잘 나올까?
어떤 숫자가 잘 나올까? 이렇게 생긴 주사위를 던지면 6이 잘 나오겠니? 1이 잘 나오겠니? 그치? 던지는 족족 6이 나올 확률이 6이 잘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게임이 재미가 있어? 재미가 없어? 계속 6만 나와. 재미가 있을까? 재미가 없을까? 재미가 없지? 그치? 모양과 크기가 같지 않은 요런 주사위를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요렇게 만들었을 때는 이런 어떤 수가 잘 나오고 어떤 수는 잘 안 나와서 재미가 없겠구나. 그러면 왜 모양과 크기가 같은지 그 이유를 이제 예상해 볼 수 있을까? 왜 이런 모양일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 이 이유는 왜 모양과 크기가 같은지 그 이유는 모든 숫자가 골고루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치? 어떤 숫자가 막 너무 잘 나오면 공평하지 않으니까. 그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숫자가 골고루 나와야 되기 때문에 모양과 크기가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지유 문제 읽어주세요. 지유야 읽어줘. 그래. 주사위를 이용해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고 게임 방법을 설명하시오. 고마워. 잘 읽어 주었습니다. 자, 주사위로 만들 수 있는 게임 어떤 게임이 있을까요? 어떤 게임이 있을까요? 주사위 두 개를 던집니다. 첫 번째 주사위 눈이 2가 나왔어요. 두 번째 주사위의 눈은 4가 나왔어요. 그래서 얘를 곱합니다. 2 곱하기 4는 8. 이렇게. 두 눈의 곱이 큰 사람이 이기는 게임. 이렇게 간단한 게임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그쵸? 선생님 저는 곱하지 않고 더했는데요. 괜찮아요. 저는 뺐는데요. 괜찮아요. 그렇게 간단한 게임부터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임을 해볼 수 있을까? 여러 명의 친구가 주사위를 던지기 전에 1부터 6까지의 수 중에 한 개를 선택하는 거야. 한 개를 선택해. 그래서 선생님은 2를 골랐고, 서연이는 5를 골랐고, 주원이는 6을 골랐고, 성원이는 1을 골랐어. 이렇게 하나씩 선택한단 말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주사위를 던져. 그랬더니 주사위의 눈이 뭐가 나왔어? 뿅뿅뿅 하고 주사위의 눈이 5가 나왔어. 누가 맞춘 거지? 서연이가 맞춘 거지.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게임은 주사위 눈 맞추기. 이렇게 게임 이름을 정해가지고 게임 이름을 정하고 어떻게 게임을 하는지 게임 방법을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네. 그치? 여러분도 게임의 이름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게임을 하는지 게임 방법을
설명하는 이런 형태로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첫 번째 게임 같은 경우는 어떤 이름으로 하면 될까? 곱하는 거니까 눈 곱하기 주사위 눈 곱하기 이렇게 이름을 선생님이 그냥 정해볼게. 이런 식으로 게임 이름과 어떻게 게임을 하면 좋을지 뭐 재밌는 게임을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지?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사슴벌레 키우기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식물이나 곤충, 동물 아까 누구 보니까 그 집에 강아지 키우는 친구 있었는데 아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화면 옆에 그 침대 위에 하얀색 강아지가 올라가 있는 걸 내가 본 것 같은데 누구네 집이었지? 누구였지? 집에 이렇게 사슴벌레는 아니더라도 뭐 동물이나 식물 키우는 친구 있어? 없어? 서아가 키운단 말이지? 선영이도 키운단 말이지? 뭐 키우는지도 적어줘. 뭐 키우는지도. 선생님도 다양한 동물들을 선생님이 살고 있는 여기 이곳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뭐 키우는 건 아니고 그냥 지들이 살아. 뭐 그치? 모기나 파리, 거미 이런 애들. 마리모? 마리모가 뭐지? 물고기인가? 개랑 물달팽이를 키워요. 사슴벌레를 키우고요. 강아지도 키우고요. 안 키우는 친구도 있죠. 그렇지. 좋아. 이런 것들을 키워보면 뭐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라잖아. 초록색 애완식물이 마리모야? 그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식물인가 보구나. 그런 것들 키우면 얘네들 막 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 식물도 막 자라고 동물도 막 자라고 곤충은 막 그런 거 있지. 막 뭐지? 곤충이 알을 낳아서 알이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다시 어른이 되고 이런 모습들을 관찰할 수도 있지. 그치? 근데 그런 것들을 키우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힘든 것도 알지. 그치? 키우는 게 엄청 힘들잖아. 식물을 키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식물에게 어떤 애정을 쏟아줘야 되잖아. 항상 물도 주고 햇빛도 보게 해주고 아니야? 지들이 알아서 잘 커? 마리모는 알아서 잘 커요 막 이런 거야. 강아지 고양이 키우면 밥도 줘야 되고 그지? 고양이 같은 경우는 모래도 갈아줘야 되고 강아지 같은 경우는 뭐 산책도 시켜야 되고 그지? 똥 싸면 똥도 주워와야 되고 막 이렇게 다양하게 돌봐줘야 되는 일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키워보는 게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 생선이라고 하면 그렇고 물고기 같은 경우도 그렇지. 물달팽이 뭐 이런 것도 물 갈아주고 먹이 주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여러분의 어떤 책임감,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돌보아야 된다. 내가 어떤 것들을 꼭 해야 된다. 내가 하기 싫지만 귀찮을 때도 있지만 그것들을 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그지? 귀찮아도 잘 기를 수 있도록. 선생님도 사실은 곤충 같은 거 엄청 많이 키웠거든? 선생님 여기서 막 사슴벌레도 엄청 많이 키웠고 그 다음에 귀뚜라미도 엄청 많이 키웠고 그 다음에 미럼이라고 해가지고 갈색 거저리 그 다음 뭐 이런 것들도 키웠고 그 다음에 저기 뭐지? 나방애벌레도 키웠거든? 그런 것들도 키워봤고 뭐 선생님도 선생님은 좋아서 키운 건 아니고 실험하려고 키운 것들이었는데 나방 플라스틱을 비닐을 먹는 나방이 있어. 그래서 비닐을 먹는 나방이 있는데 정말 비닐을 먹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나방을 사다가 키워서 애벌레를 만들어서 애벌레가 비닐을 먹는 것을
확인을 했지. 오, 신기해, 신기해. 근데 막 탈출해가지고 이쪽 저쪽 나방이 막 날아다니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선생님의 경험도 이야기를 해줬고요. 여러분의 경험도 한번 들어봤어. 자,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 자, 누가 읽을 차례일까요? 김서화 읽어주세요. 지구상의 동물 10마리 중 8마리는 곤충이라고 할 만큼 많은 수의 곤충이 살고 있습니다. 곤충이 약 4억 년 전 처음 나타나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번성하고 있는 이유는 변화하는 환경을 잘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고마워. 여기까지 읽어주세요. 이지우. 집에서 사슴벌레를 키울 때는 나무 수액 대신 곤충 젤리를 먹이로 줍니다. 다음에 읽을까? 어딨지? 여기서부터인데 직접 곤충을 집에서 키워보는 것. 여기서부터야. 직접 곤충을 집에서 키워보는 것이 어떨까요? 집에서 사슴벌레를 키울 때는 나무의 수액 대신 곤충 젤리를 먹이로 줍니다. 그쵸. 나무 수액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젤리를 주게 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세요. 배주원. 곤충 젤리는 1,000원으로 20개를 살 수 있는데 곤충 젤리 1개로 사슴벌레 1마리가 3일 동안 먹을 수 있어 저렴하게 키워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끝까지 읽어주세요. 윤상원. 곤충은 작은 동물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동물의 배설물이나 죽은 동식물을 분해하여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지구 생태계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고마워. 잘 읽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 곤충의 특징은 알에서 그지? 애벌레가 되었다가 그지? 그 다음에 번데기가 되는 친구도 있고 안 되는 친구도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성충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구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생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환경에 따라서 안되겠다 나 성충이 되면 죽을 것 같아 그러면은 번데기로 조금 더 오래 살아버리자 뭐 이렇게 그치? 애벌레 같은 경우도 나 성충이 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애벌레로 오래 살아버리자 한 10년 살고 그지? 알고 있지? 그 매미 애벌레 같은 경우는 땅속에서 막 17년 막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특징 때문에 지구가 어떤 환경 변화에도 크게 잘 적응을 해서 오랫동안 살아남은 녀석들이다.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이런 거. 그치? 1령, 2령, 3령은 애벌레가 얼마만큼 큰지 몇 번 껍데기를 벗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원아 맞아? 자 볼게. 첫 번째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사슴벌레의 먹이가 되는 곤충젤리는 1,000원에 곤충젤리는 1,000원을 주면 몇 개 살 수 있어요? 20개를 살 수 있어요. 저렴하지? 그치? 곤충젤리 1개는 사슴벌레 1마리가 3일 동안 먹어요. 젤리 1개는 사슴벌레 1마리가 3일을 먹어요. 그러면 곤충젤리 1개는 사슴벌레 3마리가 며칠 동안 먹을까요? 하루 먹는 양이겠죠. 그죠? 유준이는 30일 동안 사슴벌레 먹이값으로 3,000원이 필요하대요. 30일 동안 사슴벌레 먹이값으로 3,000원이 필요하대요. 3,000원이면 몇 개의 젤리를 살 수 있죠?
1000원에 20개니까 3배가 되었네? 그러면 얘도 3배니까 60개를 살 수가 있겠네. 60개. 그 다음에 30일 동안이니까 30일 동안에 60개의 젤리가 필요하다. 자, 한 마리가 30일 동안 몇 개의 젤리가 필요할까요? 한 마리는 30일 동안 몇 개의 젤리가 필요하죠? 한 마리가 3일 동안 1개 필요하죠. 3일에 1개, 또 3일이지. 6일에 몇 개? 2개. 한 마리가 3일 동안 1개, 한 마리가 6일 동안 2개, 한 마리가 9일 동안 3개. 이런 식으로 쭉 가보면, 그 다음에 12일 동안 몇 개? 6개. 6개가 아니야. 왜 이래? 갑자기, 4개. 그지? 그 다음에, 15일 동안 5개. 18일 될 때까지 6개. 21일이 되면 몇 개? 7개. 24일째가 되면 몇 개가 필요해? 8개. 27일이 되면 몇 개? 9개. 30일이 되면 몇 개? 10개. 이렇게 필요하구나. 한 마리가 30일 동안 몇 개를 먹는구나? 10개를 먹는구나. 그치? 이렇게 알아봤지. 그치? 선생님이 이렇게 다 보여줬지만 이렇게도 알 수가 있어요. 한 마리가 3일 동안에 1개를 먹는다고? 그럼 한 마리가 30일이면 몇 배예요? 3일에서 30일 몇 배죠? 10배죠. 그지? 그러면 젤리도 10배가 필요할 거니까 10개가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한 마리가 30일 동안 10개를 먹는데 한 달 30일 동안 60개의 젤리가 필요해요. 그러면 유준이가 키우는 사슴벌레는 모두 몇 마리죠? 모두 6마리다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2번 문제부터는 다음 시간에 풀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라서 선생님이 여러분의 목소리도 좀 많이 들어보고 또 진도도 조금 천천히 나갔는데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속도를 내도록 하죠. 자, 여기서부터 4, 5, 6, 7, 8 8번째 주제까지 예습을 해오는 것이 숙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자. 열심히 예습해올 수 있도록. 알겠지? 오늘 여기까지. 안녕.